푸는 반영 조직이라는 책도 쓰셨잖아요. 근데 이제 네. 반영 조직이 뭔가요? 반영 조직, 구성원의 목소리가 조직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잘 미치는 조직, 그게 반영 조직. 그러면은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가 들어가야만 좋은 걸까요? 아니면은 그게 꼭 모든 목소리가 아닐 수도 있는 건가요? 누군가 목소리를 반영하고 싶다면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그 사람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게 좋겠죠. 근데 그 사람의 목소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행복 추구를 방해한다. 그러면 이제 그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이 잘 작동하는 조직이 반영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은 그룹이거나 작은 조직이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규모가 커지거나 뭐 중견기업, 대기업이라고 할 때 모두의 의견이 다 다른데 다 반영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팀별로 보통 움직이잖아요. 경영진은 경영진이라고 하는 팀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오신 그 여러 임원들이 같이 대화를 하는데 그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면 좋겠죠. 그 임원들이 가서 이제 팀장 여러 명하고 또 대화를 하겠죠. 그럼 그 팀장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면 좋겠죠. 팀장들이 어떤 목소리를 낼 때 쓸데없는 목소리를 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진짜 그게 쓸데없는 목소리라면 다른 팀장이 그건 좀 가치가 적다, 또는 그렇게 하면 무슨 부작용이 있다거나 역효과가 난다, 이런 이제 반론이 있겠죠. 그럼 그 목소리랑 서로 디스커션을 해서 처음부터 이 사람의 목소리가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루어서 얘기를 듣고 봤더니 저게 더 좋겠네 라고 결론이 내려지면 좋을 거잖아요. 그 팀장이 또 팀원들과 함께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조직, 그게 반영 조직이죠. 그게 이상적인 반영 조직의 모습일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또 이제 사회생활은 곧 정치생활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상사나 그런 실세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데도 네. 반영 조직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실세의 눈치를 보는 게 매우 바람직하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 목소리가 반영되는 게 반영 조직이잖아요. 그게 안 좋다라고 하면 그 안 좋은 것을 개선하기 위한 목소리의 반영 프로세스가 필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반영 조직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모두의 의견이 실세의 눈치를 보는 거에 대한 반영으로 나왔을 때 절대적인 결과는 좋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수의 목소리라면 그게 반영 조직에 긍정적이라고 그게 다수의 목소리인데 어떤 한 사람의 목소리가 되게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토론을 해보면 그러면 다수가 거기에 휩쓸렸었는데 저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니까 우리가 좀 잘못 생각했거나 우리가 정말 팩트를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렇게 되면 그게 수정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또는 권력의 힘으로 움직이는 조직, 그게 바람직하다면 오케이, 그걸 반영해서 하시라. 근데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보다는 좀 더 머리를 써서 지혜를 동원해서 뭔가 합리적인 결정들을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게 좋다면 그런 조직으로 가는 것이 좋겠죠. 그럼 결국에는 심리적 안정감이 바탕이 되어야 이제 더 정말 옳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걸까요? 리더가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어 주는 게 리더의 중요한 할 일이죠. 그죠? 그러면 심리적 안정감은 만들어서 뭐하게?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거잖아요. 편하게 얘기해. 근데 결정은 다 내가 할 거야. 야, 니네 이야기는 아직은 생각이 짧아. 라고 한다면 심리적 안정감이 생기지도 않을 거고.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어서 어디에 쓸 거냐?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쓰려고 그게 필요한 것이었겠죠. 한 가지 계속 의문점이 드는 거는 그러면은 다 같이 정치적인 선택을 했을 때에도 한 명이 옳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나 뭐 심리적 안정감을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장치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그건 리더가 물어보는 거죠. 그럼 결국 리더의 역량에 리더의 역량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할 수 있는 건 용기를 내는 일이거든요. 혹시
혹시 내가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지만 이게 진짜 옳아 보이니까 용기를 내서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조직에서 그렇게 용기를 내서 말했을 때 그 완전히 배제당하거나 왕따 시켜버리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두 명이 그런 걸 보면 좀 용기를 내는 사람도 그렇게 안 하는 기류가 흘러가겠죠. 조직에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잘 담아내지 못했을 때 조직이 좋은 성과를 낼 거냐? 퀘스천인 거죠. 그러면 리더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목소리를 내봅시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아직 검증된 건 아니잖아요. 옳다고. 언뜻 생각하니까 이게 좋겠어요 라고 목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일단 듣고 오케이. 또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봅시다. 또 듣고 오케이.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디스커션을 해서 그러면 우리 이렇게 가는 게 좋겠네요 하고 합의를 도출해내는 능력. 그게 리더에게 필요하죠. 그러면 그거에 이어서 리더가 자신의 생각에 맞는 생각들만 약간 취사 선택할 수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심리적 안정감이 떨어지겠죠. 리더 생각이 그거였어. 결국은 속에 답정너 마음이 있었구만. 내 얘기를 하면 나를 미워하겠네. 나를 바보 같다고 보겠네. 나를 무지한 사람으로 여기겠네. 그렇게 생각이 들게 하는 게 심리적 안정감을 낮추는 거거든요. 그 좋은 조직이 될 리가 없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미 우리의 조직이 그렇게 돼버렸다 네.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은 반영 조직으로 다시 만들 수 있을까요? 본인이 깨달음이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했더니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리더의 반성적인 사고력이 필요한데 그런 리더들이 대부분 반성적인 사고력이 좀 낮은 편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잘 못하는 게 뭐냐면 결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잘하려는 의도가 좋았다. 근데 결과가 안 좋으면 결과를 보고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그 역량이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자문을 구하는 게 좋다.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 되면 자문을 구해옵니다. 그걸 미리 전문가로부터 계속 자문을 받으면서 세계에 뛰어난 조직들을 이끌었던 CEO들은 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았죠. 그들이 이미 다른 조직보다 훌륭한 위치에 있지만 그들은 더더욱 자문을 받으면서 경영을 해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